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익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무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일단 장 모습부터 볼게요. 장 모습부터 보면요. 장은 이렇습니까? 오늘은 코스피 종합으로 1.49포인트 내렸죠. 2440, 1.49부터 포인트 내린 0.06% 내려서 쉽게 말하면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거래 대금 자체가 보시면 엄청나게 줄었죠. 줄어서 지금 그 탄핵국면 이후에 있던 거래량들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까지도 난 형태인데요. 이거는 뭐 휴일을 앞두고 어쩔 수 없는 거래라고 보고, 또 연말 연시로 갈수록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힘들 겁니다. 26일 날 배당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배당락이래 참. 배당이 어찌 마감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준일이 마감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어쨌든 큰 자금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26일 이후로 연말장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거죠. 개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서 장 완전히 떠나나 싶었지만은 또 증시가 또 떨어지고 바닥 근처에 오니까 다시 담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일반 단순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개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죠? 기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증시 안전 자금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 계속 사들어 가다가 또 주춤하면서 또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외인이에요. 외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일관적으로 지금 두들겨 패고 있죠. 계속 증시의 자금들을 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그 갖고 있는 게 선물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1조 7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차피 현물을 판 상태에서 선물을 샀다는 것은 물론 해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언젠가 이제 연말로 가면서 선물을 던지고 증시를 조금 더 다운시키거나 교란을 시키면서 현물을 담지 않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그 계엄 이후로 바닥을 치고 지금 FOMC가 이 바닥을 깨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지 못했어요. 깨지 못하고 다시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바닥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외인 입장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수가 외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바닥이 완전히 확인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들을 일단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맨 처음 봤던 모코엠시스입니다. 모코엠시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1320원이죠. 1320원, 1274원 이렇게 두 군데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써 있죠. 두 개가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은 1279원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 또 힘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윗부분을 돌파를 할 거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래쪽으로 만약 조금 더 흘러준다면 보시다시피 1200원, 1150원 이 라인은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또 종가상 자리가 보이면 종가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320원, 1274원 매수한 중이고요. 그냥 1279원에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중에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크라우드웍스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오늘 제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죠. 추천을 해드린 종목인데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570원 요 라인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라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라인이 연휴 이후에 26일 이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라인부터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부터 잡으셔서 이렇게 4개 라인이죠. 1,400, 570, 14,570원, 13,300원, 11,900원, 9,530원 이렇게 4라인을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모습은
뭐 새로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매집이 되는 형태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여기 돌파를 노리는 거죠. 여기 이 라인을 돌파 노리는 거고, 이 라인 돌파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그때 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새로 들어온다면 매수를 하겠다. 이건 뭐 아직 매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S입니다. CS는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1440원이죠. 1440원에 매수가 된 상태인데, 뭐, 1440원에 안 되셨더라도, 뭐, 여기 종가에 매수됐을 수도 있죠. 요 날 종가에 매수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죠. 종가에 매수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제가 우선 이렇게 그 가격대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가격대 정해놨다 보니까 요 가격적이 딱 대놓고 사면 좋죠. 사면 좋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라는 거고, 요 타점 안에서 얼마나 잘 나눠서 살 수 있고 또 붕괴됐을 때 얼마나 더 밑에서 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제 매수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 종목들은 지금 매수한 종목들은 돌파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 라인을 붕괴하지 않고 돌파한다면 요 라인의 돌파를 우린 보는 거고요. 요 라인을 붕괴한다면 돌파 라인은 여기는 좀 힘드니까 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어디인가에서부터. 그래서 그 라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라인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대선주 아닙니까? 대선주로 묶여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선주의 지금 동신건설이라든가 오리엔트전공 요 부분이 지금 동신건설은 약간 하방으로 하고 있고 오리엔트는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신건설의 모습으로 봤을 땐 한 번 더 하락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때 얘는 오히려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먼저 수익이 날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쪽 라인들이 그 매수 포인트로 들어온다면 이쪽 라인으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사놓고 있으면 한 방 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대선주는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익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잡는 CS의 포인트는 정확히 잘 잡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크게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슈프리마 HQ입니다. 이것도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고 6,340원에 지금 현재 첫 번째 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5,300원에 추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라인 안에 또 들어온다면 그 어딘가에 종가에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경우는 재차 돌파를 하면서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라인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일단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무겁고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는 20만 1,000원에 일단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한 상태고, 첫 번째 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럼 밑에 라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인에 매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제가 보던 관점은 이 라인은 당연히 돌파할 걸 보는데, 이제 얘가 네이버 자체가 시장의 중심주가 될 수 있느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주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보는 거고요. 얘가 어쨌든 치고 나가면서 시장의 중심을 이룬다면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중심주 중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그런 주식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나 이런 커다란 반도체주, 또 2차 전지주 이런 이제 시장의 중심주가 됐었던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간다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아주 크게 위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의 힘을 강할수록 시장의 바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네이버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종목이라 어쨌든 수익률 싸움에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보다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길게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노려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꼭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프트캠프입니다. 소프트캠프는
좀 가벼운 종목이죠. 가격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800원, 9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1,400원에 첫 번째 매수를 했고요. 992원에 두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뭐 밑으로도 왔다 가고 또 위로도 왔다 내려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1,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평균가 근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는 앞전에 요 강한 모습의 눌림이에요. 정확한 눌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강하게 모습을 보일 겁니다.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또는 20% 이상의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떤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 구간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어찌 수익은 괜찮게 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수익만 주는 건지 다시 추세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분히 매수를 해놓고요. 매수를 해놓고 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어딘가에 또 종가를 형성한다면 여기서 한번 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줄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위로 친다면 좋은 수익은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는 뭐 우리 23,000원에 매수를 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뭐 20몇 프로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따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종목이죠. 뭐 가서 좋게 갔는데 그래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 뭐 20 몇 프로 하셨을 거고 요 고점 돌파를 하신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고점 돌파를 노리고 이제 어쨌든 놔두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려왔으니까 7% 정도 내려왔죠. 또 내려와서 20 라인을 깨고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제 그려줬던 제가 그 매수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 라인은 이제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다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라인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 라인은 내려왔을 때 다시 그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럼 여기서 급하게 팔아야 되냐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돌파는 다시 할 걸로 보이고 뭐 돌파를 안 하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눌림이 많이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하고 어딘가에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불타기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지 뭐 정리하거나 손절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많이 붕괴를 하고 나온다면 밑에 어딘가 라인에서 다시 2차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제 그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기분 좋고 수익 실현 못한 사람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아쉬워할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 고점이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의 이제 그 립서비스는 끝이 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다 내려올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이제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10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멘트를 하기에는 매일매일 좀 시간이 많이 드니까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돌파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할게요. 그다음 이스트소프트는 지나갔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17,610원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그다음 17,900원이네요. 종가. 좀 수익인 상태죠. 수익인 상태인데 수익인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떤 힘을 갖고 어디까지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저는 요 라인들 카카오 라인들은 고점을 다 돌파를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길게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일단 흐름이 나와봐야 알겠죠. 그것도 판단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16,800원하고 15,000원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삼겨놓으시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고요. 그 다음이 루닛입니다. 루닛도 61,500원, 61,500원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61,500원에 사신 분이 있으시고 또 종가에 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종가에 뭐그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잘 매수해야만 하는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점을 할 때 한눈만 팬다고 할 때 지속적인 매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에요. 다만 이제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인 가격에 들어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에 들어가시면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고점 돌파가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고점 돌파를 할 걸로 보이고 어느 라인에서 다시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이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어쨌든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크게 받으려다가 못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찜찜하긴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하지만 시간이 걸리건 말건 그건 상관없죠.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700원에 종가를 마감했고 뭐 61,500원 샀다면 조금 수익일 거고요. 종가에 샀다면 뭐 거기서 금방일 건데 뭐 별 문제는 없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저 자리들을 적극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NFC입니다. NFC가 지금 샀던 종목 중에서 가장 이게 세 번째 매수가이 됐죠. 오늘 종가가 4,565원이고요. 565원까지 매수가 되면서 5,030원, 4,800원, 4,565원 매수가 3개가 됐습니다. 세 군데가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저 밑에 4,400원에 추가 매수를 걸어 놓으면 될 거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400원을 깨고 종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금 1차 목표가 여기 돌파거든요. 요 돌파보다는 좀 내려와서 라인을 잡고 트레이딩을 한번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밑으로 왔을 때 지속적으로 최대 10번까지 매수한다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주면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좋고 이 라인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라인이에요. 이런 흐름은 뭐 이전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많이 봤었죠. 위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SOS라 그죠? SOS래 이거 자율주행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셔도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조금만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겠죠? 쉽게 보이시면은 이거죠. 여기 이렇게 큰 상승을 라인을 가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라인을 다 붕괴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 다시 눌림을 주고 다시 이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돌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한 번의 상승을 주고 이 상승을 눌림 형태로 이렇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붕괴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지금 만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시세의 흐름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달라지고 뭐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 운영하는 방법이 어쨌든 그 개인들이 따라왔을 때 헷갈리거나 힘들거나 어쨌든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을 자꾸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쨌든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나가고 여기 붙어 있는 사람들이 남는 건데 그 부분들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힘이라든가 단가 또 가격들 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매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시대의 흐름인데 요새의 흐름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어떻게 힘이 들어오고 이제 종목의 모습이 갖춰진 상태의 것들은 그래서 제가 요 컨셉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섣불리 손절을 하거나 섣불리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거래하는 방법은 진짜 초단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분초를 다투는 그 매매를 하시는 것밖에 없고 좀 편안하게 지금처럼 매매를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 흐름에 빠져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세 번의 매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을 좋아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4,400원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금 현재 26,750원 첫 번째 매수를 했고 26,200원에 두 번째 매수를 하면서 두 번의 매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종가가 26,700원이기 때문에 약간 수익인 상태죠. 수익인 상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주는 고점 돌파를 보고 있어요. 근데 고점 돌파가 아니라 아까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돌파 이후에 얘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바닥이
잡힌 것이다 이런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 그 대형주를 비롯한 2차 전지 이런 모든 종목들도 다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형태를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랑 카카오랑 네이버는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로 먼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우리가 좀 진중히 보셔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룹주가 있고 카카오도 그룹주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탄력 있는 거를 잘 고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 페이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은 꼭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어떤 게 탄력적으로 첫 번째 움직임은 다 비슷했을 테니까 두 번째 움직임에 가장 강하게 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24일이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두들겨 패기 알아봤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26일 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선물로, 성탄 선물로 큰 수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